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밤을 책임지고 있는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굉장히 또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분분함 속에서 금리 인하가 되기를 바라면서 증시를 보고 또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지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고점대를 돌파할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패턴이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입니다.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계속 이제 갭으로 띄워가지고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앞전에 고점대를 이제 돌파 시도하고 이제 상승할 것 같은 그림과 이제 N자로 한번 눌렸다 깔 것 같은 그런 이제 양면의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종목을 살 거고 어차피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갈 거라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직진하십시오. 인생 직진하는 겁니다. 자꾸 옆길 세면은 어차피 종착역은 뻔한데 옆길 세면은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체력 달리지 또 돌아가다가 이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싸리 내가 종목을 매매를 할 거라면은 그냥 직진으로 쭉 가십시오. 직진 때려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제 시장을 보는 거. 여러분들이 나스닥 보고 다우 보고 종합지수 보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지수, 뭐 시장, 숫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연해야 하는 숫자는 내가 어디서 매수를 잡느냐. 그런 숫자. 그 다음에 내가 몇 프로 수익을 내서 얼마의 수익을 낼까. 이런 희망찬 미래만 그리고 가셔야 내년까지 종목들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자주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제가 이제 잘 갈 것 같다라고 말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이제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오늘 장에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NF보다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LNF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안에서 돌파 시도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린 만큼 거의 많은 상당 부분을 빠졌기 때문에 N자로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좀 보실 거라면은 LNF보다는 에코프로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벤츠랑 어쩌고 뭐 2차 전지 어쩌고 이런 거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거래량이나 이제 수급, 차트 패턴 이런 거를 보면서 예측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프로가 이제 먼저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주의 관점은 과연 에코프로와 같이 다른 2차 전지가 키 맞추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시리즈별로 순환매로 가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밴드에서나 이제 무료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시리즈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게 에코 시리즈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머티, 뭐 에코프로 HN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면 같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포스코 시리즈 뭐 포스코 홀딩스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 DX
그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머시기 쭉 이제 포스코 시리즈. 그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코스모 시리즈.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런 이제 코스모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리즈물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LNF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이슈가 지나고 나면서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사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TV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 많이 갔습니다. 일단 제가 1차적으로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바이젠셀이죠. 이제 바이젠셀이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과대낙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가 움직이는 패턴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거래량 동반한 상승 이후에 이 종목이 이 몸통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이 없이 박스권을 움직여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의 기업명에 셀이 들어가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종목이 제가 3,000원대 말씀드린 게 13,000원대 갔어요. 지금 몇 배 갔습니까? 4배 상승했습니다. 4배. 제가 이 종목 말씀드려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달을 기다리건, 3달이 밀리건, 4달이 밀리건, 이거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지, 방향을 틀면은 올라가는데 3거래일도 안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이제 주봉 이제 3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4배나 가는 거고, 사실 40% 50% 올라가는 거는 3거래일도 안 걸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종목 얘기할 때 이제 현대약품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니까 현대약품도 제가 말씀해드려가지고 이 현상 수익 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또 나름 뿌듯했습니다. 이 종목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 상승할 때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이 몸통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온다. 이 종목도 지금 바이젠셀이랑 차트가 완전 유사하죠. 그래서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가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방향을 틀면은 시세가 무섭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자리들을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사야지, 이렇게 오른 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제가 손절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말할 시장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몸통을 기준으로 지금 이 종목이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이 종목도 막 한 20% 30%씩 빠집니다. 그거를 견딘 자들이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바이젠셀이나 현대약품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제가 펜텍, 이 종목은 제가 원래 이번 주에 편입을 하려고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편입을 못했어요. 왜? 월요일장이 상한가를 갔는데 저번 주에 백날 종목을 뽑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기회를 줄 때 사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을 왜 봤냐면 여기 차트에서 제가 사실 이 종목 3일 정도 봤어요. 3일 정도 봤는데 3거래일이면 어디서 고민했냐면 여기서 고민했어요. 여기에서 3거래일을 고민을 했어요. 왜 뽑았냐면 이 종목이 여기서 시세가 나왔죠. 시세가 나올 때 거래량 동반한 시세가 나오고 이 종목이 올린 이 시작점보다 더 빠졌어요. 그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탈을 했길래 뭐를 해봤냐면 서치를 해봤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빠져야만 했느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도대체 저점이 어디냐,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금요일 날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도 이 종목이 오를 걸 알고 예측하고 편입을 하려고 했지만 시기가 사람 마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빠질 때 사는 거고, 이 종목이 매수 기회를 줄 때 상승 출발을 하기 전에 종목을 사야 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건 종목이 빠지건 금리가 어쩌고 환율이 어쩌고 AI 버블이 어쩌고 해도 그런 거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악재가 나올 때 매수 기회고 올라갈 때 호재가 나온다. 지금 시장의 전형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또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 종목이 무엇이냐? 대화제약입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함대화제약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말했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깨졌는데 제가 이 종목을 거의 함대화제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 초창기 아마 신대박에서도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시세가 나온 다음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눈꽃만큼 있었다. 그래서 어때요? 두 번째 이 몸통 캔들 기준으로 이탈을 하지 않고 움직임이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10월에도 추천하고 11월에도 추천하고 12월에도 추천하고 저번 주 금요일날 목요일날에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화제약이 아직도 안 갔다. 그리고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시세가 나온 이 몸통 캔들 안에서 주가가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번 주 알테오젠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루 정도 빠질 때 이제 제약바이오 끝났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대화제약 안 갈 것 같습니까? 제약바이오 안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화제약은 매수 기회를 거의 수십 번 줬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에 TV 방송을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7개, 8개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8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만 봤다고 치더라도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0거래일은 있었습니다. 최소.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 출발해서 상한가 딱 때렸죠. 제가 이 종목도 뭐라 했습니까? 여기 저항대를 돌파할 때 거래가 붙어줄 것이다. 거래가 붙어주고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저항대를 돌파 시도할 때 갭으로 띄우거나 장대 양봉 나오거나 어쨌든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종목을 여러 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를 하나 사더라도 수익이 제대로 나는 거를 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승하는 걸 보고 오늘 이제 TV 방송 낮에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대화제약이 진짜 가수. 그럼 진짜 가지 가짜 갑니까? 진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려야지 가짜 가는 거를 제가 맨날 말씀드렸겠냐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된 대로 종목이 움직였다. 물론 제가 막 하루 이틀 뭐 3일 이 정도의 거래량 이 정도의 뭐 차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지 바로 쓸지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이런 패턴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알 수 있다. 제가 지금 세 종목 다 제가 말씀드렸고 추천드렸고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거예요. 패턴 다 똑같죠? 또 세 개의 패턴이 뭡니까? 차트 패턴도 비슷했지만 제약바이오라는 점도 비슷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점을 계속 발굴을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그날에 상승했던 종목을 복귀해보고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종목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복귀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아 이것이 가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을 사지 말아라, 종목을 내 것만 사라, 비중을 많이 태워라,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시장은 분산 투자를 해야 쏠쏠하게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좀 많이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SP 시스템 자리를 봤을 때 사실 매수 기회가 있었어요. 이 종목을 또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이거 저번 주에도 분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왔는데 일봉 보시면 어지러우시니까 제가 이제 주봉을 한번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딱 보이는데 여기에서 한번 N자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쫙 빼면서 쫙 빠졌죠. 그래서 이제 쫙 빠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시세 나와요. 그리고 또 밀려. 시세 나와요. 그리고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눌렸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적산봉 나오면서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이 종목은 일단 120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쭉 보면은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니까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음봉 나오는 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제 거 방송을 열심히 보면 다 돈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거 페이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저번 주 신대가 나와가지고도 설명해드린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음봉 나오고 거래량이 막 실리면은 뭐 이거는 시세 끝났다. 이건 다 옛말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세 나오고 음봉으로 때릴 때 거래량이 나와도 뭐 지지라인 지켜주고 그리고 바닥 탭이 얼마 오르지 않으면은 페이크성 음봉일 경우가 많다. 개인들 털어내려고 하는 공포 심리를 유발하는 그런 캔들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 종목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런 패턴이 또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봇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상위권 종목 보다가 보이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들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캔들이 음봉 캔들이 나온다는 거는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신호 나오면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차 전지 중에서 에코프로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올린 만큼 많이 뺐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LNF보다 먼저 출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정확하게 2차 전지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는 15%의 상승률이 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저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른 애들도 있고 덜 오른 애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정도 수익률은 다 맞추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링크 솔루션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좀 까다로웠을 거기 때문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렌텍 얘도 사실 비슷해요. 아까 현대약품이나 뭐 바이젠셀이나 뭐 느낌이 좀 비슷한데 멋이 비슷하냐? 일단 보면은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근데 전 이 종목도 저번 주에 얘기한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매집봉이 떴어요. 이 매집봉을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보이십니까? 이 종목을 좀 보면은 이 캔들이 이런 캔들이에요. 뭐 영망치형 캔들이나 이제 거의 영망치형, 뭐 유성형 캔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몸통 캔들보다 윗꼬리 캔들이 긴 그런 캔들이 나오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면은 저는 좀 유심히 봅니다. 이거는 옛날에 사실 뭐 7, 8년 전, 10년 전에 많이 움직이던 패턴인데 지금 요즘에 또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캔들들이 제가 봤을 땐 한 2개 정도 더 뜨면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에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장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윗꼬리를 달지 않고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살짝 삿바형 느낌으로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지금 60선을 지지를 받아주면서 거래량 동반한 이제 캔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윗꼬리가 출현하지 않고 이번 주 주봉이 마감이 된다면 상승 출발 캔들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밀린다. 이번 주 주봉 마무리가 그렇다 하면은 이 종목은 이제 매집봉이기 때문에 눌리는 자리에서 사면은 장대 양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코렌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봐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우토 크립트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매하기 까다롭습니다. 스피어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보니까 고점에서 21%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1%까지 빠지고 종가가 마이너스 12%네요. 이제 14%까지 빠졌다가 12%. 얘는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아직 여력이 있네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8,000원대가 이제 지지 라인만 된다면 좀 괜찮은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구간은 9,400원이네요. 그래서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앞전에 돌파 시도를 하기 전에 형성했었던 박스권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여기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앞전에 돌파 시도할 때 그 저항대를 지금 지지 라인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를 넘기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 많아서
굳이 한정된 돈으로 이거를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갖고 계신 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하는 그런 자리겠죠. 그다음에 슈어 소프트테크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어요.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거래가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한 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쭉 1년 거의 1년 동안 거래량 없이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거를 박스를 치고 확대를 쫙 해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1차전 4,500원에서 6,000원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앞전의 패턴과 좀 유사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상승 출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거래량이 좀 없다가 뭐 박스권 기조를 이제 유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 출발할 때 갭으로 상승하거나 장대 양봉으로 바로 쏘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안 줬다. 근데 이 종목도 약간 그런 패턴입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진 자의 영역인 게 이게 이렇게 최근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을 언제 쏠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차티스트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는 걸 보고 체크를 하죠.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니까 이 한 번에 들어와야 할 거래량을 주 단위로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유심 있게 보셨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어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슈어 소프트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유심 있게 봤던 분들이 아니라면 매매 난이도가 이제 중 정도는 됩니다. 저도 사실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본까지 뜯어 보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시세 나온 만큼 빼고 시세 나온 만큼 빼고 그러니까 시세 나온 만큼 빼고 시세 나온 만큼 빼고 시세 나오고 갭으로 띄우면서 착착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 패턴의 이제 중심이 뭡니까? 거래량 동반한 상승. 아까 그 사실 장대 양봉도 박스권이었죠. 이 종목도 장대 양봉이 아닐 뿐이지 영속적인 상승으로 만든 박스권에 갇혔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이제 우상향하면서 물량 체크하고 빵! 이거는 이제 대화제약이랑 좀 유사하게 차트 분석을 같이 해보시면 좀 재밌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좀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상승했던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남으면 2차 전지 패턴 추가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밴드 소개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제이스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봉 분위기를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차근차근해 볼 예정인데 이 종목도 보면은 사실 2024년도에 그렇게 뭐 넉넉한 그런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이 계속 이 음봉으로 빠져주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다가 한번 이제 거래량 동반한 그런 이제 상승 흐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좀 연속적으로 쭉 이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이제 11월 달에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120선대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120선 이 회색선이 120선인데 여기를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거나 돌파 시도하고 밀렸다가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돌파 시도할 때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이게 만약에 금요일 캔들이었다 하면은 이 다음 스텝이 갭으로 떠서 상승하는 스텝입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연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SBB테크 오늘 생각보다 로봇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로봇주를 또 잘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 연속적으로 나왔다가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캔들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쭉 빠지는 게 원래는 수순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캔들이 나와도 이때는 사실 시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절이 주는 그런 유행 차트가 있는데 이 시절에는 이런 거 뜨면 많이 빠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반등 시도하고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와버리면은 요즘에 이제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세 끝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차트가 나오면은 시세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뜨면은 보통 이제 개미를 털고 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종목이 계속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좀 흐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시세 나오고 이제 또 거래량 없이 조정받고 시세 나오고 거래량 없이 조정받다가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를 또 돌파 시도를 하면서 또 무진장 또 움직임이 나와줬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어떤 캔들이 나옵니까? 음봉 캔들이 나옵니다.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도 또 뭔가 시세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이제 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1% 상승하고 11% 뺐기 때문에 이 한 주에만 21%의 등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막 별거 아닌 내려가지만 이 주에는 등락이 21%가 나왔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등락을 좀 견뎌야 큰 시세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주봉상으로는 이런 흐름인데 일봉상으로는 어떤 흐름입니까? 일봉상으로도 뭐 뻔하죠. 개미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11% 오르고 그 다음에 뭐 5% 빼고 개파라고 또 10% 빼고 이렇게 롤링을 하는데 개미들이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면 그래? 더 빠져? 그러면 오케이 매수 가는 거죠. 보면은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매집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좀 많이 뜯어봐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거래량이 안 들어온 지 오래됐다가 한 방에 거래량 튀우면서 상한가로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잔잔하게 들어와서 움직이는 패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100만 주가 들어올 거를 30만 주로 나눠서 3번에 걸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와가지고 개인들의 또 눈을 속이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도 요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좀 인지를 하시라고 오늘은 좀 새로운 패턴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박스권 만들고 있고요. 2차적으로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다음날에 바로바로 빼면서 이 주봉이나 이런 차트상으로 이제 이런 차트나 거래량을 보는 개인들의 눈속임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SBB테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산업용 로봇 관련주가 아직 안 갔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SP시스템도 오늘 강한 흐름 나왔고 SBB테크도 강한 흐름 나왔고 전에 SPG도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자주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여기 저항대 돌파 시도할 때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다 합쳐도 못 이길 만한 슈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나왔죠. 그럼 이때 또 매수를 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개미들을 또 털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연속적으로 이제 흑산병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 개인들의 멘탈을 또 바사삭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거래량 쭉 죽이면서 이 종목이 N자 파동으로 딱 상승 흐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장대 양봉으로 다시 또 저항대를 지지 라인으로 바꾸는 그런 파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얘처럼 누르지 않고 위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했죠. 그 다음에 한 방에 털고 한 방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 상승률로 보면은 7%까지 상승했다가 3%까지 빠졌으니까 등락 10%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8%까지 빠졌기 때문에 등락이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틀 동안 등락이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약 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털면서 15% 빼고 20몇 프로 올리고 30% 빼고 50% 올리고 이런 거를 이제 번복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시장이고 종목이고 연속적인 양봉은 없다. 쉬었다 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쉬면서 가는 애들이 길게 갑니다. 저는 이제 좀 번외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짧고 굵게 살고 싶지 않고 얇고 길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게 좀 잔잔하게 병치레도 하고 해야 몸이 면역력도 생기고 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얇고 길게 살면서 지금 시절을 다 즐겨보고 가고 싶은 주의입니다. 그래서 종목도 자잘하게 어느 정도 병치레, 그러니까 자잘하게 음봉 병치레를 하면서 우상향하는 애들이 더 크게 오래 갑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나 잔잔하게 우상향했는지 아십니까? 이 종목 바닥에서 움직일 때 뭐 한 달에 뭐 등락률 뭐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일 거래량 뭐 등락률 4%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는데 일봉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주봉 보면은 그냥 계속 잔잔하게 우상합니다. 이 종목이 최근 기준으로 뭐 10만 원대지 옛날에는 뭐 이거 몇만 원, 몇천 원도 봤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막 옛날에는 막 15,000원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는 기업이 된 거예요. 잔잔하게 가는 거예요. 잔잔하게. 그래서 이제 음봉도 나와주고 이렇게 상승했다 눌렸다 상승했다 눌렸다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때 이제 방산주가 갈 때죠. 그렇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하게 우상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급상승이 아니라 잔잔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막 10배가 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차 전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다 시세를 빼버리면은 사실 고점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잔잔하고 탄탄하게 갔으면 좋겠어서 이번 달까지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이제 다른 2차 전지를 같이 견인해줄지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답이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또 추경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내년에 움직여주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게 가는 거고 이번 달에 움직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짧고 굵게 끝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BB테크로 다시 넘어와서 얘는 좀 잔잔하게 개인들의 좀
멘탈을 좀 흔들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얘도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고 개인들을 털고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상승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 얘도 뭐 차트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매매하기가 어려운 파동은 아니에요. 얘는 딱 보니까 일봉 보면 어려우실 것 같고 주봉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저는 얘를 전고점을 노리는 것보다 그냥 상승분을 반납한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 줄 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부터 야금야금 모으는 거예요. 야금야금 모으고 이렇게 한 번씩 시세 나오면은 매도. 또 밀려요. 밀리는 자리 또 지지라인 봐요. 근데 뭐 여기까지 안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고 또 이런 데서 매도하고. 내가 뭐 이날 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놓쳤다? 그러면 이럴 때 매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세 나온 거 다 반납했죠. 그럼 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초단타 대응으로 좀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이거를 전고점을 넘기는 것까지 기다리면은 이 등락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워서 이런 종목은 차라리 초단타를 좀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넥스트칩 환기 종목이라 좀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좀 유명했던 종목이죠. 주봉을 봤을 때 20선 타고 있고 월봉은 아직 정확하게 추세 전환은 안 했는데 저라면 뭐 4,000원대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차도 자동차고 자동차주도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사고 싶진 않아요. 근데 DIC 뭐 얘도 보면은 다 박스권. 그러니까 다 이게 그 치어 시절이 있는 거예요. 이 치어 시절이라고 하면은 그 애기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새끼 물고기입니다. 다 이제 새끼 물고기의 시절이 있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올라가기 전에 얘도 보면 이 상한가 때린 자리 있고 상한가 가고 뭐 또 추가적인 상승 나왔다가 빠지고 상승했다 빠지고 하면서 이런 플로우로 가고 있죠. 거래량 동반할 때만 상승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 동반하면서 앞전 고점대를 이제 돌파 시도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자리는 이 캔들입니다. 얘도 잔잔하게 거래량을 좀 나눠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거래량을 나눠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돌파 시도할 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여기에서 지금 한 달가량 박스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를 좀 보면은 지금 뭐 한 7,500원 정도에서 한 6,000원 정도 이제 박스권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치어 시절을 좀 겪고 이제 성어가 되면서 이제 어른의 물고기가 되면서 이제 상한가 다시 쭉 때리면서 수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한 달을 기다리게 하면 그 기다림의 보상을 주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시가총액 지금 4,900억대입니다. 그리고 유통별 60% 상승 출발하기 전에는 시가총액 뭐 2,000억대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들을 거쳐야 크게 갑니다. 그래서 막 바로 막 봉을 막 이렇게 쏘는 거를 기대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를 잡으면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고공행진하는 종목들을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수두룩 뻑뻑한데 굳이 남들이 다 먹고 닳고 다른 이런 자리에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보면은 치어 시절이 있었고 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직 상승과 유사한 패턴이 나왔다.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뭐 조정받을 때 두세 달이지만 오를 때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이런 종목들 여전히 시장에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성하이텍 얘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그렇게 뭐 수월한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좀 살짝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이 시세가 나오고 조정을 받고 시세가 나오고 조정을 받는데 얘가 몸통 캔들이 깨질 때까지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이런 애들은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그런 캔들이 또 나왔죠. 솔직히 저렇게 안 빠지리란 법이 있습니까? 여기 이탈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졌어도 지금 시장은 저때와 또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 또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미 그 앞전의 패턴에서 우리가 또 학습이 된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다. 우린 PTS 얘도 뭡니까? 얘도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꼭 로봇이 붙어야 로봇이 아니라 우린 PTS도 로봇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로봇주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그다음에 또 요즘에 뭐 자동화도 많이 하고 뭐 물류 로봇도 막 자동화 돌려가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이 이제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뭐 3D 직업이라고 하죠. 힘을 써야 되고 뭐 위험도가 좀 있고 그다음에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고 이런 이제 직종들이 자동화를 해서 이제 뭐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런 이제 노동력에서 오는 리스크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로봇을 움직이는 뭐 그런 뭐 AI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삼성전자가 맨 처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2의 반도체다, 미래 먹거리다라고 해놓고 그거를 실천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죠. 특히 기술특례 상장으로.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파동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이 종목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니까 48% 정도 상승을 했어요. 48% 상승하고 15%로 마감을 했으니까 23%가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8%의 상승분을 다 반납했어요, 사실. 몸통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패턴에 의하면 몸통 캔들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일봉의 입장으로 가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차트죠. 왜냐면 이게 시세 나온 완전 첫 번까지 거의 뭐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자리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이렇게 보면은 좀 읽혀지지만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얘도 지금 보면 어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쪼개서 들어오는 빈도수가 여러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고 했죠. 이 종목도 지금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거래량 동반한 상승 몇 프로나 올랐었는지 한번 봅시다. 16%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캔들에서 12%, 그 다음 거래량에서는 이제 4%, 그 다음에 아예 상한가로 올려버렸으니까 여기서 거래량 동반한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여기서 한번 물량 테스트하고 그냥 바로 상한가로 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바리로 끊어가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빈도수를 높인 다음에 올라오는데 얘는 사실 기존에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이 적고 어느 정도 빨리 움직인 거지. 사실 요즘에는 여기서 더 급발진하는 이런 패턴으로 거래량을 늘려서 단기 박스권 만들고 가는 이런 패턴들이 더 많습니다. 앞전에 또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 우린 PTS도 보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죠.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종목은 빠질 때 사는 것이다. 내가 매수를 하려고 잡는 순간 상한가로 돌진을 시작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앞전에 설명했던 뭐 제약바이오, 뭐 2차전지, 뭐 로봇주 다 급발진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린 PTS도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또 시세가 나오고 나서도 이렇게 개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이 앞전에 이 고점대를 돌파하는 상한가 나오고 여기까지 딱 느낌 좋았어요. 두 번째 캔들까지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위아래로 등락이 많이 나오죠. 등락이 16%, 9%.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기다린 자에게 26%의 수익을 안겨주는 겁니다. 15%를 견딘 자 26%의 수익을 줄지어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오늘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로봇주들이 좀 초강세였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눈에는 아마 에코프로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2차 전지를 찾아다니셨겠죠. 근데 이제 저처럼 종목 뜯어보고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을 보셨다면은 지금 사야 할 자리는 로봇주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은 2차 전지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2차 전지를 많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가 제가 아까 N자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몇 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남은 만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에게 이제 지금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LNF를 봤을 때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지금 아직 이탈하지 않았죠. 제가 여기 14만 원을 돌파 시도는 하지만 돌파할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사실 2차 전지가 갇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HN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가 나온 만큼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리시려면 차라리 이런 자리를 노리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에코프로 뭐 있습니까? 에코프로 머티도 있죠. 네, 에코프로 머티도 보면은 시세 나오고 눌렸다가 이런 스탠스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얘랑 또 비슷하게 가는 게 포스코 DX.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사실 다 매수 타점이 가능해요. 근데 내일장에 혹여 갭으로 띄운 다음에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요. 음봉으로 뜨면 매수할 자리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포스코 DX 얘는 이제 피지컬 AI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제 보면 로봇 관련된 이슈도 있고 2차 전지 이슈도 있죠. 왜냐면 포스코 계열이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도 보시면은 시세 나오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32,800원 찍으면서 10% 상승을 했을 때 호재가 나왔는데 밀렸어요. 이건 뭡니까? 페이크 음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매집봉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저번 주에 정리하면서 무료 회원분들한테 매수해보라고 했어요. 자리 좋다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주봉 차트인데 앞전에 매물대 돌파 시도했는데 밀렸죠. 영망치형 캔들로 밀렸죠.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자리인데 N자 파동. 얘도 뭐예요? 에코프로, HM, 머티 이런 애들처럼 올린 만큼 뺀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대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네 시리즈 또 뭐 있습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코스모 시리즈죠. 코스모 신소지 얘도 좀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 나오고 눌린 다음에 이제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자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2차 전지가 많이 있어요. 얘네들 내년까지 보면은 날라라게 올라갑니다. 전고점이 문제겠습니까? 현재 뭐 2차 전지로 간다기보다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런 섹터로 좀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이제 종목들 분석을 제가 하다 말았는데 제가 뭐 무료 방송이나 밴드에서 늘 이런 이제 종목들을 설명을 드려요. 제가 좀 시간이 남을 때 TV 방송 나갈 땐 TV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안 나갈 때는 밴드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부분에 보강할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주목하셔야 할 건 로봇주입니다. 클로봇이 신고가가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클로봇을 기준으로 좀 로봇주를 보셔야 되고 이 관련된 이슈들은 내일 장 열리고 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종목을 많이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방송 열심히 보시고 공부하셔서 내년에 대박 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진이 파트너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